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한 810선입니다. 800선 붕괴가 될지 지지가 될지, 그리고 HLB 장중 투자 전략은 어떨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된 미증시가 3일 연속으로 이제 급락을 하면서 환율도 올라가면서 지금 유가가 제대로 좀 잡히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적인 어떤 시장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 관련주들도 이제 하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나왔던 이제 기사 좀 정리를 해보면, HLB 파트너사인 이제 비베스토 CEO가 물러났다. 이 부분이 이제 프랑스와 마트르르의 비베스토 CEO인데요. 이분이 이제 항암제 아필리아 협력의 주역입니다. 이 프랑스와 마트르르 CEO 같은 경우가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2020년도 3월 달에 이 비베스토가 HLB 미국 자회사죠. 엘레바 테라피틱스하고 아필리아의 상업화를 위해서 이 파트너십을 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북유럽하고 이제 러시아 일부 국가를 제한하고 글로벌 지역에서는 이 아필리아 관련되는 이제 판권을 이제 넘겨받았고, 그 기술료를 포함해서 이제 6억 7,800만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이후에 유럽 지역 판권은 유럽 제약사 이제 인셉트와에다가, 그 다음에 중동하고 이제 북아프리카 쪽, 이제 메나 쪽은 이제 중동 제약사인 타이바에다가 맡기면서 아필리아 판매 힘쓰면 이제 로열티를 받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독일을 시작해서 이제 영국 이렇게 주요국의 아필리아 판매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고, 인셉티와가.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고, 이 비베스토 또한 이제 아필리아가 판매되면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프랑스와 마틀레르 비베스토 CEO가 이제 고용 종료로 합의로 비베스토에서 이제 물러난다,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크게 뭐 영향은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 마트레 CEO 부임 이후에 이런 어떤 이제 아필리아 관련되는 협력을 하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이제 HLB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던 부분이죠. 이 아필리아는 이 세포독성 항암제 파클리탁셀의 3세대 개량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잘 녹지 않은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2세대, 3세대 시간도 좀 절약하면서 이 난소암 쪽에 이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2020년 1월 달부터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판매가 시작되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독일, 영국,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미국 쪽에 FDA 관련되는 승인을 앞두고 이제 임상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뭐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다,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기사들은 어제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HLB 관련해서 이제 생명과학의 이제 BW 관련되는 부분, 당초 이제 시장 하락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구주주 청약에서 59.27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공모에서 407억 남은 어떤 부분에서 100배가 넘는 4조가 넘는 돈이 이제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100대가 넘었죠. 그렇다면 이 리보세라님의 어떤 국제 신약 성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대거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결과죠. 그리고 향후에 나오는 캄넬리 주망가의 어떤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9월달에 에스마크에서 풀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번 6월달에 이제 아스코에서 있었던 선행암상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FDA하고 긴급 가속 승인을 위해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이번 어떤 이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만약에 이번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이 부분 부족하면 어차피 이제 인수단에서 잔액 인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엔 특별히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에임 관련된 인수에 이제 투입하는 어떤 형태니까 향후에 이제 재무적인 어떤 안정성은 더해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HLB 사이언스, 과거에 이제 단디 바이오죠.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의 자회사, 그러니까 HLB 이제 글로벌의 이제 자회사죠. 예. 여기 이제 폐혈증 치료제, 어제 뭐 기사 나왔던 부분, 그래서 이제 글로벌 폐혈증 치료제가 이 근원적인 어떤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간에 이제 2000년 초반에 1112 관련되었던 제품이 2010년도인가요? 임상 때 문제가 생기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폐혈증 관련되는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좀 큰 편인데, 여기에 우수한 기전, 이 이중 기전을 가지면서 이 DDS 052P 관련되는 부분이 IND 신청을 프랑스에 했고, 이 부분을 이제 프랑스의 이제 CRO 회사하고 더불어서 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상이 완료되면 2상 진행과 더불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뭐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HLB 사이언스가 이제 코스닥 상장을 또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은 이제 이런 어떤 장기적인 호재가 내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좀 이제 오늘 좀 살펴봐 드리면, 미증시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지수 선물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 좀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봐 드리면, 미증시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나스닥이 이제 생명공학 지수가 있지요. 그것도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한 40%를 하락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보면 거의 한 더블 정도,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는 8, 90%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관련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작년에 이제 고점, 아직 FDA 승인들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치료제 관련되는 종목에 대해서 이 경쟁 심화, 가격 인하로 시장비율을 좀 낮췄는데, 이 종목이 거의 한 뭐 90% 가까이 빠졌죠.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74%, 그리고 가장 그나마 이제 좀 선방을 했던 종목들이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침 그 연초의 어떤 고점들을 최근에 넘어갔던 어떤 4월 달의 흐름에서는 한 8% 정도, 그리고요, 이제 뭐 머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가장 좀 그래도 선방했던 종목들이죠. 20%. 그러니까 이제 좀 선방했던 종목이 20%고 좀 빠진 종목은 7, 80% 이 빠지는 흐름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어떤 시장 자체도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넘게 보이는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하락세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라든지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라든지 이런 이제 성장주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장중에 804를 좀 찍고 지금 밑꼬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외국인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보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금 4월달 대비해서는 계속 이제 외국인 자금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세에서 이제 추세 지표인 ADX를 보시게 되면 강하게 지금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 이 코스닥의 어떤 낙폭 같은 경우에도 천을 넘었던 분위기에서는 한 23% 정도 빠지고 있죠. 이런 흐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최근에 가장 뭐 많이 해자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3월 달에 어떤 고가를 지금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120달러에서 웬만하면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어떤 물가도 6월 달에 물가가 상당히 지금 에너지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상에서 외국인 어떤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매도를 해서 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달러에 연동되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이 5월달에 고점을 좀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좋아지려면 사실 이제 이렇게 환율이 좀 내려와야 되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는 없습니다만 환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과 극은 좀 통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면 이 부분들이 뭐 해소는 될 건데, 단기적인 어떤 부분은 아주 이제 극점에 와 있는 어떤 흐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에서 이 뭐 바이오주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있으니까요. 2020년도에 이제 이 419.5까지 빠졌다가 작년도에 이제 1062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지 라인을 이제 보시게 되면 중요 라인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한
한 50, 60 여기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올 초에 빠졌다가 반등세가 이제 950까지 갔다가 이번에 전저점을 빼고 내려갔기 때문에요. 지금 812.3인데요. 이 800선이 이제 뭐 의미 있는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도 됩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다음 지지선이 있습니다. 한 740선 이 라인들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한참 이제 올라갈 때에 2019년도 이제 고점을 넘어갔던 요 라인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나는 지점인데 여기가 이제 다음 라인이니까 빨리 안 돌리면 740, 50 라인도 코스닥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 저점을 이제 뚫고 이렇게 올해 초에 만들었던 이런 이제 지지선 라인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 이제 지수로 보게 되면 한 60포인트 정도 되니까 한지 한 6%, 7% 정도잖아요. 그럼 개별 종목으로 보면 한 10%, 20%더 이제 추가 하락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이 열리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돌리느냐 여부를 잘 좀 살피셔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시장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자, HLB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어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의 어떤 청약 관련되는 부분이 시간외로 이제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장중에 좀 올라갔다가 월선에서 맞고 좀 내려오는 흐름이었고요. HLB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5일선 저항을 계속 이제 맞으면서 거래량은 줄어서 강한 흐름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라든지 뭐 글로벌이라든지 다 지금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거래량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거래량 줄여서 합니다만 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일가 이제 매매가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좀 10% 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노포스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무중 물량이니까 이제 어제 급락하고 오늘도 장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2만 3,000원대 이하, 그래서 거의 뭐 이틀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HLB의 어떤 흐름들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 흐름들이 이번 주에 양봉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조정의 흐름을 시장과 이제 더불어서 같이 가느냐. 지금은 이제 시장 분위기에 같이 이제 편성하면서 추가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이제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3일 이제 미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반등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번 달에 있는 FOMC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이제 가격에는 아주 빠르게 지금 이제 반영을 해 있는 지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오전까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